미태군은 철거 명령을 철회하라.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 미태구. 약 300명의 한국 교민과 독일 시민들은 잔뜩 분노한 채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 바로 미태구청의 철거 명령에 맞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뭐 뉴스로 많이 나왔죠, 그죠? 굳이 저걸 왜 철거해? 지난해 9월 말 독일 내 한국 관련 시민단체와 독일 시민들이 함께 베를린 미태구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건데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 시에 이 소녀상이 놓인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은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한일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부각시켰고요.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까지 직접 나서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베를린 미태구 측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라며 평화의 소녀상을 한일 분쟁의 씨앗으로 판단해 철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 문제라고 주장하며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에 나섰고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를 포함한 독일 정치인들도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등 독일인들이 힘을 합쳐 위기에 맞섰습니다. 사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전 세계 여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점이죠. 결국 지난해 11월 미태구 의회 측은 일본과 독일의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의 거센 반대에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나이스. 뿐만 아니라 12월에는요. 원래 올해 8월 14일까지만 설치하기로 했던 소녀상을 영구 설치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더 잘 됐네. 일시적으로 설치하려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서니까 많은 분들이 더 알게 되고 더 분노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동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마땅히 지켰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였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오후 6시 30분 부산 광안터널을 지나던 4.5톤 트럭이 이내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머, 전소됐네요. 어떻게 완전 다 땄네. 저 되게 큰 트럭이라 정말 큰 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터널 안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네. 앞뒤가 막혀 있으니까. 공기도 안 빠지고 제일 식사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던 그리고 사고였습니다. 구조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어둡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한 광안터널은 총 길이가 1,090m입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출구에서 약 500m 거리로 하필이면 터널 한가운데였습니다. 와, 진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요. 빨리 터널 밖으로 나가려는데 출구도 멀고 연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너무 무서웠어요. 터널 안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은 운전자들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 그리고 큰 화재로 번지면 이게 차량에 옮겨 붙거나 막 이러면 저 안에 불길이 다 타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네. 소방차는 어떤 길로 올 거냐. 끄기도 쉽지 않고. 그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후 단 25분 만에 2차 사고는 물론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 현장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25분 만에 터널에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나? 깨끗하게. 차가 횟감 옮기는 차라 물이 광안대교의 그 해운대로 저 회를 시켜. 작가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는. 예. 아니 너무 짜증 기분이 섞인 좋아요. 말은. 부산하면 회 아닙니까? 시민의식이네. 이야, 풍해가 일사불란하네. 달라지듯이 일사불란해. 정말. 아저씨 차. 당시 터널 안에 있었던 사람은 총 200여 명. 마치 이전에 이런 상황을 수십 번이고 훈련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사고에 대처했고요. 저럴 때 혼자 살려고 난리치면 난장판 되거든요. 한 명이 저 흐름을 깨면은 다 죽는 겁니다. 공포감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은 차들이 그냥 차로 위에 서 있어서 소방차 지나갈 자리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다 비켜준 거예요. 이게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좀 더 붙이세요 하는 분들도 나오고.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와, 200명의 부산 어벤져스다. 시민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라면서 빛나는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터널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을 수습했던 사람들. 자칫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함께 이겨낸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 기억하시죠? 바로 8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류의 문화유산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당 첨탑에서 시작된 새까만 연기와 불길은 무려 14시간 동안 타올랐고요. 이로 인해 19세기에 만들어진 성당의 첨탑과 13세기부터 내려오던 목조 지붕이 붕괴, 가슴 아프도록 큰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황망하네 진짜. 화마가 핥히고 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후 인류에게 남은 숙제는 이 무너진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는 것.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직후 프랑스 시민들이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한 건데요. 한 사파가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그린 엽서를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했고요. 앙티브의 레스토랑에서는 주말 매상 전액을 성당 복원 사업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자, 그렇게 모인 시민들의 작지만 이 큰 마음, 그 결과 화재 이틀 만에 무려 약 10억 유로, 어우, 단어로 1조 3천억 원 상당의 모금액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모금액이 1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저게 뭐 여유 있는 사람들만 돈 냈겠냐고요. 서민들이 생활이 또. 좀 어려운 사람들도 저 돈을 다 냈을 테니까 네. 그 마음이 상당히 감동적인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석공 장인은요,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공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무료로 석공 교육을 하는 등 시민들의 재능 기부도 이어졌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단합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원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자, 화재 석 달 만에 프랑스 의회에서 성당 재건 법령이 통과돼 화재 직전 있던 모습 그대로 복원하라라는 촉구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참 그 프랑스 사람들 마음을 알 것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국보 1호인 그 숭례일문이 화마에 휩싸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짜. 당시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네네네. 이 숭례문이 복원된 것처럼 노트르담 대성당도 뭐 얼마나가 걸리든 간에 빨리 좀 제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특히 충북 진천군에서는 시간당 최고 46mm의 폭우가 쏟아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농경지 188.2헥타르가 침수, 도로와 축사 역시 유실, 매몰되며 오리와 닭이 폐사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진천군은 수해 피해액이 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뭐 1년 농사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게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1년을 쏟아부었는데. 또 살던 집도 수모됐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극심한 피해에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던 그때 1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진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충북 진천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강원도 강릉에서 왔는데요. 어려울 때 진천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마움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천과 강릉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4월 강원도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무려 1,757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땅이 불바다가 됐고요. 당시 국가 재난사태까지 선포될 만큼 화마는 강원도민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도민들이 화재 피해로 시리에 빠져 있던 그때 진천 군민이 십시일반의 뜻을 모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2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보냈던 겁니다. 잘하다. 그리고 진천 군민들이 보낸 온정의 손길에 그동안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던 강릉시 옥계면 주민들은요. 1년 뒤에 진천군의 수해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달음에 달려왔던 건데요. 그렇게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진천군의 수해 농가에서 침수된 농작물을 걷어냈고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진천 군민들을 도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에 진천 군민들은 어려울 때 주고받는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심이 많이 떨어졌다. 이웃끼리 뭐 모르고 지낸다. 각박해졌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훈훈한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니까 제 기분도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2019년 9월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역대급 재앙, 호주 산불. 장장 6개월간 꺼지지 않은 화마는 서울 면적의 209배에 달하는 126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요. 야생동물의 낙원이었던 호주 생태계를 파괴,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죽어나가고 급기야 호주의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아, 진짜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의 209배예요? 끄는 게 저걸 불길을 잡는다는 게 상상도 안 돼요, 진짜. 어떻게 저걸 잡아야 되나. 호주 산불 당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의 90%가 정식 소방대원이 아니었고요. 와. 오로지 호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무급을 자청하고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90%를 90%. 차지했다고요? 네. 거의 다네요. 거의 다가. 불을 직접 끄는 데는 투입이 안 되고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호주 전역에 대규모 자원봉사 소방 서비스 조직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전문 소방 교육을 받은 뒤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 산불 진압에 참여했던 20대 청년 다니엘 록스의 직업은 조경사였는데요. 하지만 지독한 화마와 싸우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달려왔습니다. 호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시드니에서 화재 현장인 뉴사우스웨일즈주까지 8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달려왔고요. 이야.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목숨 걸고 화마와 싸웠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는 호주를 돕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소방대원들이 호주 산불 현장에서 활약했고요. 전 세계 각국에서 기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저 상황에 직면하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진짜 마음은 왜냐면 그래도. 내가 화상 입을 수도 있고 가스 마시면 내가 힘들어질 수도 그럼 있으니까. 내가 질식할 수도 있는데 대단하네. 대단한 거죠. 끔찍한 재난 앞에서 지역도 국경도 없이 하나가 된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희망의 씨앗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보도.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검은 재앙이 내린 죽음의 바다. 바로 이 국내 해안 생태계의 대재앙을 가져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당시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 12,547킬로리터의 기름이 해류를 타고 무려 486km 떨어진 제주도 해안까지 덮쳤는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서해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기름띠로 뒤덮이며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입은 피해액은 무려 4,138억 73만 원에 달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뭐 놓고 가라 우리 딸은. 아이고. 그 당시 직격타를 맞은 분들이 태안 어민들일 거 아닙니까? 네. 바다, 양식장, 뭐 저때 갯벌. 양식장 다 폐사했어요. 네, 다 폐사했었죠. 어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검게 변했던 태안 앞바다는 머지않아 푸른 물빛을 되찾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아닌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 소식에 직장인, 학생 그리고 고사리 손의 어린 아이까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태안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겁니다. 마스크를 뚫는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바다의 기름을 떠냈고요. 해변에 쪼그리고 앉아 시커먼 바위를 작은 천 조각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것.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의 수만 내일 15,000명.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현장에는 방호복이 모자라 우비를 입고 기름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 띠를 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방제 작업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고요. 국민들은 위기에 놓인 태안 바다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위기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한국, 수십만 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내 고향처럼 태안과 관련 없는 분들도 내일처럼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단 2년여 만에 태안 지역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 2008년 24.6%였던 바지락의 폐사율이 1년 뒤인 2009년 4.7%로 급감했고요. 이 사고 발생 9년 만인 2016년도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청정해역으로 인정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을 충격과 대혼란에 빠뜨린 소식.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인 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당시 국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 전무후무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우리나라를 투자 부적격으로 평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폭락. 뉴스에서는 연일 굴지의 대기업과 은행들이 줄도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각 기업에도 가혹한 구조조정이 칼바람이 불며 국내 경제는 뿌리채 뒤흔들렸습니다. 자, 1997년 12월 기준 53만여 명이었던 실업자 수가 이 외환 위기였던 1998년 9월엔 무려 170만여 명으로 급증. 이 국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서운 시간들이었죠, 정말. 저 신문에 맨날 워크아웃 신청, 도산, 부도. 평생 몰라도 되는 말을 되게 많이 알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초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고 하니 각자 개인이 가진 금을 모아서 수출해 달러를 확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결혼 반지, 아이 돌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고요. 전국의 은행마다 금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자,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이 피땀 흘렸던 금메달을 기타 제외 동포들까지 해외에서 금을 모아 국내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모습에 깜짝 놀란 해외 언론들은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단합력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범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에 무려 351만 명이 동참했고요. 석 달 동안 모인 금은 약 227톤. 금 모으기 이전에 금 보유량이 10여 톤 정도였으니까 무려 국가에 20배가 넘는 금이 모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금은 해외로 수출돼 부족했던 외화를 확보하는 데 쓰였고요. 금 모으기 운동은 한국인의 강한 위기 극복 의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모든 차관을 상환. 2001년 8월 IMF 체제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